내가 사는 나의 집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주거침입이야. 내 집에서 나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침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의적 침입 행위가 굉장히 애매하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나 몰래 우리 집에 내연녀가 들어와 배우자와 강통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이 애매한 주거침입의 경계선, 사연으로 한번 배워보시죠. 오늘의 사연은 공포의 우렁각시입니다. 저희 집에서 우렁각시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식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청소에 빨래, 속옷까지 다림질에 칼각 잡아 서랍에 차곡차곡. 부럽다고요? 얼마나 좋으시냐고요?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렁각시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렁각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어머니라니. 맞아요. 바로 공포의 우렁각시입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인정. 변호사님은 어떠시나요? 남자 입장에서도 늦잠도 자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곳이 내 집인데 굳이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니더라도 이 집에 같이 사는 아닌 누군가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올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부모님까지 오시는 걸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온다. 정말 아찔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골프하자, 아니면 등산하자, 청소하자 이러시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과하게 호출하시면 어떨 것 같나요? 귀찮겠죠. 그쵸.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부르면 귀찮기만 하겠죠. 왜냐하면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은 싫다고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걱정도 되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다양한 심정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정말 딜레마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물론 부모님의 발언권까지 커지겠죠. 그런데 가족관계, 효도, 도리 이런 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토자라 쓰고 마마보이라고 읽는다 하던데요. 그렇죠. 내 배우자가 마마보이야, 마마걸이야, 살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이혼 사유가 되나요? 당연히 법에서 마마보이, 마마걸 이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진 않겠죠. 상대 배우자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희 민법에서는 그냥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우에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부부관계가 불가능하다든지 네. 아니면 나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든지 이런 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민법에서는 네.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지만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마마보이다, 마마걸이다 이걸 가지고 이혼 사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엔 충분히 이혼 사유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소유 아파트 비번까지 공유해야 하나요? 하루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욕실 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놀라기는 어머니나 저나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시도 때도 없이 불시 오시는 건 안 된다고 못 박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도 안 하고 음식도 못해서 본인 아들 고생시킨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본인이 사주신 아파트에 반찬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반찬에서 넣어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제가 염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들어온다. 정말 끔찍한데요. 시어머니라서 다행이지 시아버지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시댁이 사준 집이야. 참 요즘 아파트값 비싸잖아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떤 집이라도 부모님이 사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한테 큰 도움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잘해드려야겠죠, 효도로서. 근데 그런 거랑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서 어쨌든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편하게 살라고 주신 거지, 여기도 우리 집이니까 너네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개념으로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활권을 침해하시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요즘에는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한테 결혼할 때 재산을 주시면서 이건 특유재산이라고 조금 못 박아 놓으면서 나중에 이혼하면 내가 해준 거니까 다시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계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법도 있군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다 무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전에 자녀한테 재산을 주는 건 당연히 특유재산인데,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부가 된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를 하면 부부는 기본적으로 재산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는 거고요. 이혼 후에 재산을 분할하는 청구권 같은 경우는 결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성립하는 거라서 그때 청구권을 사전에 미리 약정하는 계약서는 현재로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머지 사연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죠. 네, 저랑 다투신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저를 길들이려 하듯이 무례한 방문을 더 자주 하셨고 저희 부부의 갈등도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도어락 소리만 들려도 노이로제에 걸렸고 참다 못한 저는 비번을 변경해 버렸어요. 집으로 오신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지 않자 기어코 남편에게 비번을 물어 집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님과 다툰 끝에 저는 어머님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저는 갈라서기로 했고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번까지 바꿔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들어오는 어머니나, 그렇다고 어머님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버린 며느리나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부모님도 주거 침입의 대상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죠. 우리 형법에는 친족 상도례, 친족 특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자식이요 부모님 돈을 훔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집에서 혼나고 끝나잖아요. 가까운 친족 사이에, 특히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사이에는 설사 그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우리 형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 침입의 경우에는 그런 재산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친족 상도례의 적용 대상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자녀의 집을 방문한 거긴 하지만 자녀의 허락 없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부모님의 명의잖아요. 부모님이 방 빼라고 한다고 제가 나가야 하나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나 씨 지금 사는 집이 자가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반전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나 씨 소유의 집은 아닌 거잖아요. 아, 그쵸. 근데 집주인이 어느 날 막 들어와. 그러니까 임대인이 막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임대인이 이거 내 집이잖아, 내 소유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무죄냐 라고 하면은 주거침입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랑 이 집이 누구의 생활 공간인지랑은 우리 법에서 다르게 다루고 있거든요. 다만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이 뭐 만료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나가야겠지만, 그렇게 나가기 전까지는 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님이 함부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게 우리 법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두 분은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다니. 사실 결혼해서 맞춰 나가는 것도 정말 힘든 작업이잖아요. 여기에 부모님까지 시도 때도 없이 참견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하루는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소지품을 챙기러 엄마와 같이 집에 갔고 또 한 번 어머님과 부딪혔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갔고 집 소유도 본인 거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내 집이라고 맞섰죠. 저는 사람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고 어머님은 저 보란 듯 주거 침입에 재물 손괴라는 이자까지 붙여 저와 엄마를 신고하며 복수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다른 집도 아니고 내 집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주거 침입에 재물 손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근데 항상 말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혼 과정에서 별거 생활을 길게 했어요. 별거 생활을 뭐 서너 달 했는데 아직 이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거 생활이 길어져서 상대방이 다른 곳에 이제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더 이상 이 집이 그분의 생활 터전이 아니면 남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공간일 뿐이지, 특히나 거기에 내 물건이 있을 뿐이지 그 집 전체가 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집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간다. 이거는 아까 부모님이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거랑 똑같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죠. 정말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뭐 키를 열고 들어갔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거나 그러면은 재물은 당연히 집주인인 부모님 거잖아요. 그걸 부쉈다 그러면 재물손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네요?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불렀다 그랬는데 뭐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제 문의 효용이 해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 자체는 아직 잘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게 아니라 뭐 열쇠가 안 열려서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다든지 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재물손괴가 해당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다가 나온 이후에도 이 문고리나 문을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혼 소송 중 종종 있는 주거 침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친구에게 묻지 말고 이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